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IBM 심층 분석, AI 시대의 전통 강자의 제도약입니다. 이게 100년 넘은 IT 거인 IBM이 AI랑 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IBM, 어떤 기업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짚어보죠. 1911년에 세워진 정말 오래된 IT 기업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특히 그 왓슨엑스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컨설팅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고객이라니 와,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 시장에서의 기반이 아주 탄탄하죠. 그럼 재무 상태부터 좀 볼까요? 돈은 잘 벌고 있는지?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들어서 거의 170억 달러 정도? 네, 16.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15%나 들어서 2.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성장세가 괜찮죠. 근데 제가 특히 주목한 건 그 잉여 현금 흐름, FCF요. 연간 목표치를 135억 달러 이상으로 확 높여 잡았더라고요. 이건 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크다는 거죠. 실제로 2023년에도 이익이 꽤 늘었거든요. 클라우드랑 AI 사업이 좀 안정화되고 또 비용 관리도 잘한 덕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사실 IBM의 굉장히 오랜 강점 중 하나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또 29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사실입니다. 29년이요? 와. 또 지금 한 2.4% 정도 되고요.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부채 비율은 한 80%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건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와, 29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그럼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성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IBM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고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왓슨엑스 같은 AI 솔루션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요? 네, 기업들이 자체 서버랑 외부 클라우드를 같이 쓰잖아요. 이걸 매끄럽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컨설팅,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AI 도입이나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세 번째가 인프라인데 고성능 서버인 Z17 메인프레임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컨설팅, 인프라. 네, 근데 특히 그 2019년에 인수한 레드햇 있잖아요. 네네, 레드햇. 정말 큰 인수였죠.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의 정말 핵심 동력이 됐어요. 레드의 관련 매출은 계속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고 IBM 전체 매출의 30% 넘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 사업에서 나옵니다. 와, 30% 이상이요? 그 비중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레드햇 인수가 어떻게 보면 IBM이 그 올드테크 이미지를 벗고 클라우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던진 결정적인 승부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성공적인 인수였던 것 같네요. 근데 그만큼 레드햇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드햇 자체의 경쟁력 유지가 IBM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미래 기술 쪽으로 넘어가서 AI랑 양자 컴퓨팅 투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젠 AI라고 하죠. 이 사업 성장이 정말 놀라워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한 75억 달러 규모 비즈니스로 커졌어요. 75억 달러요? 와,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2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빠른 속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AI 작업에 최적화된 새 메인프레임 Z17 이걸 내놓으면서 인프라 쪽 수요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요.
AI 때문에 하드웨어 수요도 같이 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이건 정말 더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분야죠. 모듈식 시스템인 IBM 퀀텀 시스템 2 이걸 공개했고 일본 리켄 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랑 협력하면서 생태계를 넓히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긴 한데 로드맵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33년까지 2000개의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단이죠. 이걸 가진 블루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도 내놨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제 현재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 해결에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써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미래를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AI 분야는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IBM이 여기서 살아남을 강점 그리고 약점은 뭘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클라우드 시장의 거인들이나 AI 소프트웨어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은 분명히 큰 도전입니다. IBM의 강점이라면 역시 오랜 기간 대기업들이랑 쌓아온 그 신뢰 관계, 이게 크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이랑 컨설팅 역량을 합쳐서 기업별로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강점이죠.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때 소프트웨어 매출이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한 7%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컨설팅 부문 성장세도 예전보다는 좀 둔화됐고요. 2분기에 3% 성장했으니까요. 또 계속 치열해지는 AI 기술 경쟁 속에서 IBM의 왓슨엑스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랑 어떻게 좀 차별화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강점도 뚜렷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투자 관점에서 IBM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AI를 통한 성장 가능성, 이걸 고려하면 장기 투자자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최근에 주가가 잠시 좀 주춤했다가 다시 $242 선으로 회복했고, 일부 증권사, 예를 들면 웨드부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310, $325 이렇게 더 높은 목표 주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 긍정적인 전망이 많네요. 네. 자료 안에 기술적 지표 분석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제한 같은 것도 있긴 해요. $273에서 $275 사이에 매수하고 290달러에서 294달러에 매도, 손절은 $256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가격까지요. 네. 근데 이건 어긋대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 결정은 항상 여러분께서 직접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BM이 정말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AI랑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 변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배당 같은 현실적인 매력이랑 또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공존하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거 같아요. IBM이 추구하는 이 안정성, 그러니까 꾸준한 배당 같은 거요. 그리고 혁신, AI나 양자 컴퓨팅 투자 같은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 균형점이요? 네. 특히 변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AI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또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 미묘한 줄타기를 앞으로 IBM이 어떻게 해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IBM을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정과 혁신 사이의 균형. 앞으로 IBM의 행보를 지켜볼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